안녕하세요. BMT입니다. 자, 무료책을 행스터지 상장 거래소를 맞추면 5,000개의 시드 토큰을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상장까지 약 5일 정도 남았는데 이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과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 내용까지 쭉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최근 공지사항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드 출금 신청 현재 순차적으로 승인 중입니다. 라고 적혀 있죠. 자, 왼쪽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우측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28일 날 오후 3시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마이닝 앱에서 OTC 지갑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. 그 OTC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 이 OTC 지갑을 왜 굳이 중간 단계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하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이 수수료 장사를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. 마이닝 앱에서 거래소로 바로 보낼 수 있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기술적인 이유에서인지 정말 수수료 장사인지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조금은 불편한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NFT 구매하지 않은 일반 채굴자분들은 28일 날 오후 3시 50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후 3시부터 50분간 가격이 떡락하는 것을 우리가 구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좀 제가 좀 너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떡락은 아니더라도 50분 동안 이제 긴장하면서 그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살떨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것은 이 OTC 지갑에서 거래소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 그 이더리움 수수료가 0.01 이더리움인데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사실상 치킨 값인데 과연 우리가 채굴한 이 시드 토큰의 그 채굴량이 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을 때 이 치킨 값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미비할 것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것을 이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수료를 조금이나 좀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까 합니다. 사실상 0.01 이더리움, 어, 이더리움 그 수수료를 더 이하로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 OTC 지갑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사실상 0.01 이더리움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이동해 오는 데만 해도 수수료가 어마무시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는 더욱더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이더리움, 즉 0.01 이더리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려 볼까 합니다. 자, 우선 국내 거래소에서 트론이나 리플을 매수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로 이 매수한 트론이나 리플을 전송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바이낸스에 내가 트론이나 리플이 있겠죠. 그거를 매도한 이후에 이더리움으로 다시 매수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이더리움으로 OTC 지갑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가스비는 0.0012 수준,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,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비트에서 곧바로 OTC 지갑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0.01에서 0.02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굳이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 우리 코리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잠시 드려보겠습니다. OTC 지갑에서 하단에 지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더리움 클릭 그리고 받기 버튼 그리고 주소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게 내 입금 주소입니다. 자, 바이낸스에서 하단에 월렛 버튼 눌러주시고 위드로우 버튼, 이게 출금이라는 글자이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상단에 ETH라 해서 이더리움을 검색해 줍니다. 그러면은 여기 코인 리스트에 이더리움이 뜨겠죠. 전 예시로 바이낸스 기반 USD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이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을 클릭을 해주시고 위드로우에서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빨간 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드레스 부분에는 내가 아까 이 OTC 마켓에서 주소 복사해 놓았던 이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게 해주시면 되고요. 네트워크는 ERC20 그리고 가스비로 사용할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 위드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네트워크 선택할 때
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. ERC20이라고 적혀있는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.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체인 선택하면 그대로 날아갑니다. 그래서 꼭 ERC20이라고 적혀있는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로 꼭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수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부터 조금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로드맵을 보시면은 2022년 4쿼터 즉 올해 올해 지나가기 전 12월 달까지죠. 자 거버넌스 투표에 대한 추가와 그리고 행스터즈와 메타버스 앱 개발을 한다라는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햄스터즈 NFT 홀더 에어드랍 이벤트 이 부분은 진행이 됐고요. 그리고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 24시간 거래량 기준 탑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죠. 자 그리고 시드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이 부분은 이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.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앱 개발 착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. 자, 앱 개발이라는 것은 메타버스 앱 관련 개발 관련입니다. 그래서 이 보다 좀 자세한 진행 로드맵이 좀 공개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무료채굴러들을 이탈 방지와 매도세 약화를 위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게 뭐냐면 무료채굴러들의 유입을 위해서 일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이외에 최종 로드맵을 향한 실질적인 파트너십 또는 로드맵 공개 시기가 필요했는데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런 치트문이나 뭐 고고스쿨 그리고 이 세컨시티 같은 것들은 무료채굴러들 유입을 위한 일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나 일단 무료채굴 유저들이 유입이 됐다고 치면 유저 수들을 모으는 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자면 자 그럼 이제 거래소 상장까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이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고 홀딩을 하게끔 만들려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로드맵 공개라든지 좀 자세한 그런 좀 홀딩에 대한 목적성을 부여할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봤자 NFT를 통해서 뭐 채굴량 증가, 뭐 좀 그닥 좀 기능적인 요소에서 크지 않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점. 결국 이 NFT도 결국에 이 재단 수익금을 통한 활용처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그 채굴량이 증가된 것 이외에 홀딩하고 있어야 될 이유성을 찾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있습니다. 거래소 상장 전에 원래 이 재단들은 홀딩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좀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홀더의 그 홀딩할 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기능적인 요소를 좀 많이 공개합니다. 즉 예를 들어서 뭐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때 이걸 할 거니까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이득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러나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.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이 다 옳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이제 최근 공지사항이죠. 메리 크리스마스 플러스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NFT 연동 기능에 대한 버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심사 통과한 상태이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상장될 거래소는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될 곳이다 라고 적혀 있죠. 자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5월 17일 공지사항을 좀 참고해보면 총 두 가지 거래소에 대해서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거래소에 대해서는 국내 메이저 거래소보다 거래량이 높다라는 특징,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에 대한 특징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보유 중인 재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단 이 코인 마켓캡에 등재되어 있는 코인 거래소 순위입니다. 이 순위는 거래량 순위가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순위로 나타낸 순위이기 때문에 24시간 기준으로 이 순위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고 유저들이 많은 그 거래소 순위들로 이렇게 나열된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
주로 이제 무료 채굴들이 상장되는 코인 거래소들이 좀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. 왜 그런진 모르겠으나 대부분 OKX, 후오비, 게이트IO, 엘뱅크, MEXC 거래소 이렇게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거래소들 중에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을지,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무료채굴 햄스터즈 상장에 대해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 투표를 맡겨봤습니다. 과연 상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22명에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바로 매도하겠다가 52%, 미래 가치를 믿고 홀딩하겠다가 48%였습니다. 그래서 내가 채굴량이 얼마 없어서 홀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래 가치를 믿고 홀딩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무조건 던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절반 이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. 댓글로는 이 수수료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과연 채굴한 이 수량이 이 수수료만큼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자, 어찌 되었든 걱정이 더 많은 햄스터즈이지만 조금이나마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구독자 8을 진행할까 합니다. 그래서 구독하고 영상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폼 작성을 위해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정답자 중에 추첨으로 5명께 각각 1000개의 시드를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거래소 상장 시점에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께 지갑으로 각각 쏴드릴 거고요. 상장 당일날이든지 그 전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 폼에 남겨드릴 거고요. 그래서 구글 폼 작성하실 때 뭐 알파벳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뭐 글자가 좀 틀렸다든지 이 부분은 상관없이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정답 처리해 드릴 거고요.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해서 햄스터즈 무료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다음 영상으로는 더욱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BMT였습니다.